이번 차시에서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슬라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A라는 리스트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입니다. 그럼 A의 리스트의 총 개수는 랭스 A로 할 수 있습니다. 랭스로 하면 데이터의 총 개수는 21개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인덱스로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입니다. 랭스는 21이고 마지막 인덱스는 n-1인 20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0, 2, 4, 6, 8, 10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0에 대한 인덱스는 10번째고 마지막 인덱스는 21이고 그리고 10번째 인덱스부터 둘씩 증가합니다. 3, 5, 7, 9. 4개를 추출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인덱스는 3이니까 13. 그 다음 5, 7, 9까지 뽑아내니까 마지막 인덱스는 20도 되고 어떤 수를 포함할지 모른다고 하면 여기 가상의 자리인 21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3부터 21까지 둘씩 증가합니다. 이번엔 8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무조건 2가 되고 2부터 시작해서 8까지입니다. 그래서 10은 해당되면 안 되죠. 마지막 인덱스 20이고 2씩 증가합니다. 마이너스 5, 0, 5를 추출하면 마이너스 5는 5부터 시작해서 5는 15입니다. 그래서 16에 벽이 쳐지고 5씩 증가하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코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A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프린트 A를 이렇게 슬라이스에서 값을 추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를 사용할 때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는 기본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렇게 리스트 A에서 시작은 생략하면 시작은 무조건 맨 처음입니다. 그래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이 있을 때 A라는 리스트의 시작을 생략하면 0부터 7이니까 0, 10, 20, 30, 40, 50, 60, 7개의 값을 슬라이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끝 인덱스가 생략되는 경우 7부터 끝 인덱스를 생략하면 7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가져옵니다. 그래서 A 데이터인 0부터 90까지의 데이터에서 70, 80, 90 값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전체 리스트를 다 가져오게 되겠죠? 전체 리스트를 다 가져오는 식으로 우리가 생략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생략할 때 시작 인덱스를 생략하면 처음부터 시작하고 끝 인덱스를 생략하면 랭스 A만큼 마지막 요소까지 다 가져올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작 인덱스를 생략하고 마지막 값 7을 적고 증가폭 2를 적어주면 이런 식으로 시작 인덱스가 생략되어 0부터 7번째까지 중에서 2개씩 증가된 요소를 보면 가져올 수 있는 값은 0, 20, 40, 6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항상 끝값은 n-1로 앞에 벽이 쳐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음과 같이 끝 인덱스를 생략하면 시작은 7이 됩니다. 인덱스를 둘씩 증가시키면 시작인 70에서부터 2개씩 증가하면 90까지 포함돼서 우리가 추출한 데이터는 70하고 90인 것입니다. 인덱스가 생략될 때 콜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7가지 또는 2번부터 마지막까지를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내시면 됩니다. 증가폭은 디폴트로 기본이 1이죠. 그래서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둘 다 생략하면서 증가폭은 2씩 증가합니다. 그럼 시작부터 2개씩 건너뛰면서 값을 가져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0에서 2씩 건너뛰어서 20, 40, 60, 80이 되고 데이터는 90이 끝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는 0, 20, 40, 60, 80이 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시작, 끝,
그 다음 증가폭까지 생략을 하면 전체를 가져오죠. 결국 A의 시작, 끝, 생략과 A의 시작, 끝, 증가폭 생략까지 두 개의 결과는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랭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0부터 랭스 A는 몇이에요? 10이니까 결국 0부터 90까지죠. A의 0부터 랭스 A는 A의 콜론 기호와 똑같죠. 전체를 다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을 생략하고 랭스 A 하는 것이나 0부터 랭스 A 한 것의 결과는 이렇게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랭스 A는 결국 10이고 A의 0부터 10과 같습니다. 그래서 끝 인덱스는 가져오려는 인덱스보다 1을 항상 더 크게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가져오려면 이때는 1을 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10인 리스트는 0에서 10이라야지 전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랭스를 사용해서 랭스 A를 하면 존재하지 않는, 물론 10은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로 인덱스를 벗어나요. 그렇지만 랭스 A를 통해서 그 앞에 벽을 치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는 코드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퀀스 자료형에는 리스트, 튜플, 레인지,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는 읽고 쓰고 다 할 수 있고 튜플, 레인지, 문자열은 읽기 전용이죠. 그렇지만 값을 접근해서 가져오는 건 된다고 했잖아요. 값을 접근해서 그 값을 확인하는 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튜플도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가 가능합니다. B라는 튜플은 리스트, 튜플, 그 다음에 생략되어도 튜플이죠. B라는 튜플이라고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됩니다. 모든 인덱스 관련된 접근은 대괄호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B라는 튜플에서 4부터 7까지 가져오면 7 앞에 벽을 쳐서 이렇게 40, 50, 60을 가져올 수 있고 다음으로 4부터 시작해서 40, 50, 60, 70, 80, 90을 다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처음은 생략되고 7까지 처음부터 증가폭 2개마다 해서 0, 20, 40, 60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레인지는 일단 레인지 R 해서 10하면 레인지 0부터 10이라는 레인지 객체의 정보를 프린트하는 건 처음에 레인지 하면서 정리를 드렸어요. 그러면 레인지 4 바이 7 이렇게 가져오면 이것도 값이 레인지 안에 들어있는 값으로 표현됩니다. 레인지 4부터 7까지죠. 그리고 동일하게 레인지 4부터 끝인 경우 4부터 이 레인지 끝은 10으로 표현돼야 되죠. 다음은 처음부터 7까지 2씩 증가한다. 그럼 레인지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형성된다. 레인지는 객체에 대해서 안에 들어있는 값을 레인지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값이 밖으로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스트나 튜플 같은 그런 객체를 통해서 안에 있는 값을 언패킹해서 풀어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7 앞에 벽을 치는 겁니다. 4부터 맨 끝이니까 여기 벽을 치고 7부터 생략됐으니까 맨 처음부터 7 앞에 벽을 치고 둘씩 증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레인지는 10이었는데 레인지 시작 생략되고 7 앞에 벽을 치고 2씩 증가하는 걸 값을 보려면 이것만 보면 레인지 객체로 생성이 되는데 이것을 표현하려면 리스트 안에서 풀어내서 리스트 안에 레인지에 슬라이스 한 거를 넣어주면 0, 2, 4, 6이 표현됩니다. 다음으로 문자열도 시퀀스 자료형이므로 슬라이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읽기 쓰기가 다 되고 튜플, 레인지, 문자열은 읽기 전용이지만 문자열도 역시 읽어낼 수 있으니까요.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여기에서 2부터 9 앞에 벽을 치면 0, 1, 2 순서로 보면 L부터이고 9까지는 5까지니까 이 앞에 벽을 치면 이렇게 LLO, WO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헬로에서 2의 끝이 생략되는 거니까 똑같이 L부터 시작해서 맨 끝까지 읽어냈습니다. 다음 헬로는 처음부터 9까지 2씩 증가하니까 H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하니까 H 그 다음에 L, O, 그리고 스페이스, 그리고 2씩 증가해서 5까지 이렇게 값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문자열에서는 앞과 개념들은 다 비슷한데 이 정도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페이스도 우리가 값을 뽑아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슬라이스로 값을 뽑아냈는데 값을 뽑아내서 거기에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어떤 값을 했는데 어떤 변형을 거쳐서 그것을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로 바꿔서 다시 넣는다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1, 2부터 5 앞에 벽을 치고 3개면 20, 30, 40이죠? 그래서 이렇게 A, B, C를 집어넣으면 슬라이스된 이 위치의 값이 빠지고 이 A, B, C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A라는 리스트는 우리가 이렇게 슬라이스를 했을 때 그냥 뽑아내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슬라이스를 한데 다른 데이터를 대입을 시키면 그때는 A라는 리스트가 변합니다. 새로운 리스트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A라는 리스트가 변해서 실질적으로 값이 바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2에서 5는 2, 3, 4 해서 3개였고 실제 데이터도 3개였어요. 그래서 값을 맞췄지만 개수를 맞추지 않아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어떤 의미이냐 하면 0부터 10, 20, 30, 40, 50, 60, 70, 80, 90 해서 1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20부터 40까지를 뽑아냈어요. 그리고 A를 넣으면 개수가 맞지 않아서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이 A가 이렇게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이면 20, 30, 40을 뽑아낸 자리에 그냥 A를 넣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죠. 0부터 90까지의 1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20, 30, 40을 뽑아내고 그곳에 세로 하나만 이렇게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개수가 똑같아도 되지만 뽑아낸 것보다 넣은 거 작아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뽑아낸 것보다 넣는 게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우리가 20, 30, 40, 3개 뽑아냈는데 그곳에 5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뽑아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개수는 아까는 10개였는데 그중 3개 뽑아내고 5개 넣었으니까 12개로 데이터가 늘어납니다. 슬라이스로 뽑아낸 요소를 할당할 때는 개수, 크기 상관없이 같든 적든 많든 간에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에 A, B, C, D, E를 집어넣으면 0, 10, A, B, C, D, E, 50, 60, 70, 80, 90 이렇게 값이 변형됩니다. 다음으로 증가폭을 지정하면서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2부터 8 앞에 벽을 치고 둘씩 떼어 놓으니까 A, B, C 값 3개예요. 그리고 대입하는 것도 3개입니다. 그러니까 20, 40, 60이 빠진 자리에 A, B, C가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0, 10, A, 30, B, 50, C, 70, 80, 90 이렇게 됩니다. 인덱스에서 빠진 만큼 할당이 됐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20, 40, 60이 빠진 자리를 그대로 A, B, C가 이렇게 채웠습니다. 빠진 곳에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빠진 자리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증가폭을 사용해서 값을 대입할 때는 원칙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아까 증가폭을 사용하지 않고 뽑아낼 때는 값이 적거나 같거나 많거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증가폭을 지정했을 때는 꼭 요소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처럼 2부터 8 앞에 둘씩이죠. 이렇게 해서 3개가 비었는데 2개를 넣게 되면 파이썬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3개를 뽑아냈는데 거기에 2개만 넣으려고 하면 숫자가 맞지 않는다라고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슬라이스에 요소 할당할 때 증가폭 없이 뽑아낼 때는 많든 적든 같든 상관없지만 우리가 증가폭을 지정하고 뽑아낼 때는 개수를 정확히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스에 요소를 할당하는데 시퀀스 자료형 중에 튜플, 레인지,
문자열은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뭔가 값을 바꿔주려고 접근하면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B라는 튜플도 값을 바꿔주려고 하면 튜플 오브젝트는 아이템 어사인먼트를 할 수 없다고 에러가 나는데 레인지도 동일합니다. 레인지도 이렇게 우리가 값을 넣으려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다음으로 문자열도 동일하게 값을 바꿔주려고 하면 에러가 나는데 결국 시퀀스 자료형에 리스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뭔가 값을 바꾸려고 하면 에러 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 부분을 보겠습니다. 델을 사용해서 슬라이스를 하면 값이 사라집니다. 원래 있던 리스트의 값이 사라지는 거예요. 0부터 90까지 A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2부터 5까지 하면 2, 3, 4가 되겠죠. 지금 2부터 4까지 20, 30, 40. 이 3개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A 자체가 변경된다는 겁니다. 슬라이스로 해서 값을 바꿔줬을 때 그 위치가 변경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A라는 거에 델을 해서 삭제가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슬라이스가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슬라이스로 증가폭을 줘서 2부터 다음에 8 앞에까지 둘씩 증가하는 걸로 삭제하면 이렇게 값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40, 60이 삭제되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중에 델 A의 슬라이스 2부터 8 앞에 벽을 치고 2씩 삭제한다고 하면 0, 10, 30, 50, 70, 80, 90이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튜플, 레인지, 문자열은 동일하게 델로 삭제할 수가 없죠. 튜플은 델로 삭제하려고 하면 동일한 에러가 납니다. 튜플, 레인지도 동일하게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열도 델로 삭제를 하면 삭제할 수 없다라고 에러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또 몇 개의 연습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리스트 이어에 연도 그 다음 파퓰레이션에 서울시 인구수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죠. 여기에 있는 코드를 여기에 배웠던 문법적인 내용을 써서 최근 3개년간의 연도, 인구수가 출력되게 하는 게 첫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 연습 문제는 소스 코드를 완성해서 n에서 인덱스가 0, 1, 2, 3 이렇게 홀수인 요소들이 출력되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사용해서 이 홀수인 요소들이 출력되게 만드는 게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세 번째 연습 문제는 표준 입력으로 숫자 또는 문자열 여러 개가 입력하면 1 한 칸 떼고 2 한 칸 떼고 3 인풋 닷 스플릿으로 입력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10개가 입력이 됐을 때 마지막 요소 5개를 삭제한 뒤 나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문자 숫자는 큰 의미는 없지만 입력된 자체가 문자들로 입력됐기 때문에 결과도 이렇게 뒤에서 5개 삭제하고 표시해주면 되고 영어로 이렇게 입력이 됐을 때도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삭제하고 표시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요소 5개를 삭제한 뒤에 튜플로 출력되게 만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인풋 스플릿은 여러 개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 개를 받아들였을 때 마지막 요소 5개를 삭제하고 나머지를 튜플로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입니다. 표준 입력으로 문자열 2개가 각 줄에 입력될 거예요. 그럼 데이터 1은 인풋, 데이터 2는 인풋 이렇게 입력되겠죠? 첫 번째 문자열에서 인덱스가 홀수인 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열에서 인덱스가 짝수인 문자를 연결해서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자열에서의 연결 순서 하나는 1, 2, 3, 4, 5, 6, 7. 이건 인풋 스플릿이 아니라 인풋이죠. 이렇게 입력되고 두 번째는 A, B, C, D, E, F, G. 이렇게 입력했을 때 첫 번째 문자열에서 인덱스가 홀수인 문자를 뽑아내고 두 번째 문자열에서 인덱스가 짝수인 문자열을 뽑아내서 이렇게 2개를 붙여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연습 문제가 내용이 많긴 하지만 풀어보셔야
앞의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꼭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먼저 정리하고 계속 학습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하여 슬라이스로 리스트 일부를 잘라 새 리스트를 생성하기와 델로 슬라이스를 삭제하는 등 다양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